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로야구가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예, 정말 매 주마다 이 주는 이 팀의 주였다. 이런 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한화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산인데요. 그러니까요. 두산이 지난주 6경기를 치러서 6전 전승 행진을 벌였습니다. 최근 8연승에도 성공했는데요. 두산이 8연승을 달린 게 2018년 6월 이후니까 그러니까 1851일 만이다. 와.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8년 지금 1855 다시 할게요. 네. 잠깐만요. 5년이죠. 5년 1개월만. 다시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가게 하시죠. 네. 어디서 볼까요? 두산이죠. 네. 두산은 지난주 6경기를 치러 6전 전승 행진을 펼쳤고요. 지금 네. 8연승에도 성공했습니다. 두산이 8연승을 달린 게 2018년 6월 14일 이후 1851일 만입니다. 우와. 당시 5년 1개월 전에 6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연승을 달린 바 있는데요. 두산은 지난주 선전으로 순위도 지난주 5위에서 3위로 2계단 올랐고요. 승패 마진도 41승 1무 36패로 어느새 플러스 5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승엽 감독이 자기가 선수 때보다 감독으로서의 연승이 더 기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두산 지휘봉을 든 이승엽 감독인데요. 지도자 경험이 없었던 탓에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선수단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른바 형님 리더십을 앞세워 활발한 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8연승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원래 능력 있는 선수들 아닌가, 잠재력이 조금 늦게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선수 시절 연승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분이 좋다. 갈 길이 멀지만 필요할 땐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우며 시즌을 풀어가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승엽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제 감독으로서의 데뷔했기 때문에 네. 좀 고전하지 않을까? 네. 하고 좀 존재감도 좀 생각보다는 약하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이 그만큼 능력 있는 감독이고요. 네. 일단 이승엽 감독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7월 들어서 외국인 원투펀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외국인 에이스 알칸타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9승 3패 평균 자책점이 2.03이고요. 또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했던 브랜든 와델 선수는요. 최근 국내 복귀 후 3경기 모두 6이닝 이상 1자책 이내로 막았습니다. 일단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승엽 야구가 되고 있다는 소리고요. 원투펀치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팀 전력도 안정적으로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불펜에서는 이 김명신 선수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7경기에서 4개의 홀드를 따내며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두산의 7월 팀 평균 자책점이 1.85입니다.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1점대인데 그야말로 마운드의 두산. 이승엽 감독이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타선에서도 요즘 좀 괜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돋보이는데요. 이 연승 기간만 따지면 팀 타율 3할 1위, 기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득점은 8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 두산의 시즌 타율이 2할 오픈 7리로 중간 정도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올 시즌 꾸준하게 활약 중인 양의지 선수는 이 기간에도 4할 7푼 8리 정말 대폭발했고요. 그간 조금 잠잠했던 로하스, 강승호 선수 등이 상승 곡선을 타면서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붙는 듯한 모습입니다. 연승 기간 로하스 선수는 3할 7푼 5리, 강승호 선수는 3할 1푼 4리를 마크를 했습니다. 특히 강승호 선수의 경우 8일 잠실 키움전이었죠. 프로 데뷔 첫 말로 홈런까지 터뜨리며 제대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타선이 좀 활발한 만큼 점수를 좀 줘도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 쫓아갈 수 있다. 네. 이런 믿음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워낙 타자로 대단한 활약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잔소리가 없었답니다. 잔소리는 딱 스프링 캠프까지 훈련량을 많이 늘어나야 된다.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야지 잘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규 시즌 딱 들어가서는 그런 잔소리가 거의 없고 칭찬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타입의 감독인가 맞습니다. 보군요. 예. 근데 로하스 선수 대단한 게 2군까지 갔다가 왔는데 정말 환골탈태해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6월까지 로하스 선수가 56경기였는데요. 10개
홈런을 날렸지만 타율이 2할 5리에 머물렀습니다. 타점도 27개에 그쳤는데 그래서 퇴출설도 조심스레 나왔던 게 네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습니다. 7월 8경기에서 타율이 3할 7푼 5리 고타율을 기록 중이고요. 8경기에서 무려 6개의 타점을 쌓았습니다. 출루율이요 5할 5푼 9리. 그러니까 두 번 중 한 번 이상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타점과 뭐 타율, 출루율 등에서 모두 7월 톱5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타점 공격력에서 화제의 두산을 누른 팀이 바로 기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9위까지 쳐지며 우려를 낳았던 기아인데요. 7월 들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바람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오전 전승을 거두며 치고 나갔습니다. 순위도 6위까지 훌쩍 뛰어 올랐는데요. 상대한 팀이 SSG, KT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승부수를 띄운 게 잘 말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아는 지난 5일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김태군 선수를 품은 데 이어 이튿날엔 외인 원투펀치를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뒀거든요. 네. 확실한 전력 보강에 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산체스가 오자마자 이렇게 성적을 낸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어제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예. 기아의 5연승을 책임졌습니다. 어제 성적을 보니까 6.1이닝 5피안타 1실점이었는데요. 10개의 삼진을 뺏어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외국인 투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산체스 선수가 9위만큼이나 독특한 투구 동작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중 키킹이라고 하잖아요. 키킹을 한 다음에 한 번 발을 더 튕기는 예. 이런 키킹으로 또 눈길을 끌었고요. 또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 1루를 한번 들어본지 이렇게 견제하려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2번이나 그라운드에 나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일단 항의는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심판진은 주의를 산체스 선수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뭐 흔들림도 있었지만 산체스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탐삼진 10개를 뺏어내는 쾌투를 선보였습니다. 이 재밌는 게 최근에 이 하나 산체스 선수가 대체 카드로 합류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과거 SK에서 뛰었던 앙헬 산체스 선수도 굉장히 좀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김종국 감독이 이 KBO 리그에서는 산체스라는 이름이 잘 맞나 보다고 이렇게 기대감을 이게 드러냈는데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장명이 중요하군요. 이게 어른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아까 다 바꿨다고 했는데 앤더슨이 떠났죠? 네, 6일 오전이었는데 이 메디나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 산체스 선수를 영입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더스 선수까지 내보내고 지난 시즌 기아에서 활약했던 이 파노니 선수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파노니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또 마이너리그에서는 10시즌을 뛰었던 투수인데요. 지난해 KBO 리그 14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2.7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은 대부분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요. 이제 미러키 소속으로 빅리그 한 경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까지 트리플 A에서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던 만큼 실전 감각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취업 비자가 빨리 나오면 이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중에 등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오전 오후에 싹 바꿔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2007년 제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두 명을 동시에 하루에 바꾼 거는 이러죠. 그만큼 기아는 지금 5강 진출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리겠다는 이런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앤더스 선수의 경우 방출 소식을 좀 미리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인천 원정에도 동행을 했고 전날까지 선수들과 이제 벤치에서 함께 했거든요. 이 방출 통보는 당일 낮에 이루어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에 좀 크게 좀 당황했다라는 후문입니다. 동료들도 굉장히 슬퍼했는데 일례로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앤더스 선수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 정말 좀 한 팀이 되려고 많이 노력해준 선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선수들이 떠나면 좀 많은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실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좀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네. 좀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앤더스 선수는 14경기 중에 8번이나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작성하는데 성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뭐 워크 애식이나 팀워크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받았는데 다만 조금 경기 운영 면에서 좀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심란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큰 변화가 오면은 뭐 랜더 선수는 물론이고 함께 같이 했던 동료들도 네. 그럴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성적을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일단 선수들은 그런 메시지가 구단에서 올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구단이 지금 5강 이상의 성적을 바라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동기부여하는 이런 모습도 감지되고 5강 이상의 있습니다. 성적 바라겠죠. 어떤 구단이 안 바라겠습니까? 좀,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겠죠. 그 타격도 굉장히 세죠. 지금 6월 들어 6승 1패인데 6승을 챙긴 경기에서 모두 5득점 이상을 기아가 올렸고요. 지난 5일 인천 SSG전에서는 무려 17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7월 월간 타율이 3할 9리로 리그 전체 팀 타율이 1위입니다. 일단 종아리 부상에서 완쾌된 나성범 선수가 7월 들어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고요.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 선수도 2홈런 5타점 6득점으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네. 두 부상 복귀파 두 선수가 이제 제 몫을 해주니까 팀 타선도 훨씬 짜임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치고 나갈 동력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군 선수가 새롭게 트레이드에서 들어온 것도 톡톡히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방이 고민이었던 기아는 이 베테랑 김태군 선수가 합류하면서 한층 안정감이 좀 생겼는데요. 경험 많은 포수가 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한층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뭐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맹활약 중인데 합류 후 5경기에서 타율 3할을 푼 3리 5타점을 신고하면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이 김태군 선수가 합류한 날부터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국 감독이요.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것 같아요. 김태군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 2013년 WBC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수비 실력 하나만 1등이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어린 선수들에게만 큰 동기부여가 되고 효과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찬스 때마다 꼬박 타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찬스 때는 꼭 잘 쳐주더라. 주자가 없을 때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한다라고 농담을 하고는 주자가 있을 때 이렇게 쳐주니 얼마나 고맙냐라고 김종국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 트레이드를 두고 말이 많았거든요. 이 네. 트레이드가 발표되는 날 이제 제 주변에 제 SNS에 기아 팬들의 오만 방송으로 말 못하는 것들이 쭈르륵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아무 말 못하죠. 일단 그렇게 했을 때 기아 팬 반응이 류지혁 선수가 좀 더 아까운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상대적으로 삼성 쪽에서는 이거밖에 못 받아왔어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여러 가지 반응도 올라왔었어요. 지금 김태군 선수가 트레이드 된 후 맹활약을 하니까 기아 팬들은 박수를 그쵸, 치면서 뭐. 내가 언제 이번 트레이드에 이의를 제기했냐며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김태군 선수도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좀 의지를 좀 다지면서 왔더라고요. 이 구단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이 빨간색이랑 개인적으로 좀 잘 맞는다라고 해요. 네,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 자녀가 붉은 원숭이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빨간색을 온몸에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니폼이 빨간색이 딱 되니까 딱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전통적인 오늘따라 아까 산체스 장면도 그렇고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팀의 상승세가 팀 순위 경쟁 판도 어떻게 바꿔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과 기아의 상승세가 팀 순위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요. 팀 순위 살펴볼까요?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1위와 2위는 LG와 SSG로 지난주 월요일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이 지난주 5위에서 3위로 순위를 끊어올린 게 눈에 띕니다. 롯데는 지난주와 같은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5위는 지난주 월요일 3위에서 2개 하락한 NC가 자리했습니다. 상승세의 기아가 지난주 9위에서 6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고요. 키움이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선 7위, KT도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선 8위에 위치했습니다. 한화가 9위고요. 제하위는 삼성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NC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연패 모드에 빠지면서 이러다간 진짜 순식간에 추격 당하겠는데요? 네, NC 발걸음이 좀 소폭 좀 느려졌습니다. 네. 7월 들어 치른 7경기에서 1승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팀 타율이 2할 1푼 8리로 리그 최하입니다. 네. 좀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도 득점으로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득점권 타율이
1할 8푼 1리에 그쳤습니다. 6월 중순까지 활약했던 뭐 손아섭, 서우철 선수 등의 타격감이 떨어진 데다가 외인 타자죠. 이 마틴 선수까지 좀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결사가 없다는 부분도 좀 뼈아픕니다. 네. 테이블 세터가 열심히 밥상을 차려도 먹어주는 이가 지금 없는데요. 최근에 권희동 선수를 4번 타자로 기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 좀 전체적인 타선 짜임새가 헐거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니까 박건우 선수가 2군으로 간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화요일이었죠. 최근 주축 타자 그 NC가 박건우 선수를 1군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고도 치지 않았고 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왜 내려갔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단 박건우 선수가 올 시즌 몇 차례 휴식을 이유로 경기 중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일요일 경기에서도 그 전주 그런 이야기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인공 감독은 이번 조치를 두고 원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봤다. 고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고 문책성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적이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팀 분위기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재를 해야겠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 가뜩이나 이제 팀이 중상위권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 방송에서는 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팀이 아닌 또 자기 자신만 보는 행동은 반드시 처단하겠다라는 이 감독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팀에 해가 되는 행동인 거 분명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야구를 또 팀 스포츠라고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아주 작은 틈이 원인이 돼서 팀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동료들이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만 아는 선수를 좀 누가 좀 존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구나 좀 욕심은 많겠지만 방향성만큼은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올라와요. 롯데가 안 떨어져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정말 열심히 5할 승률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4경기에서 2승 2패를 마크했는데요. 하나 LG를 상대해 연승 연패 없이 퐁당퐁당 네. 이어갔습니다. 현재 승패 마진 플러스 1을 기록 중인데요. 사실 롯데는 8일 LG와의 경기에서 3대 12로 대패하면서 딱 정확히 5할 승률이 됐었거든요. 네. 9일 경기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5할 승률이 깨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서력에 성공을 하며 다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 안방마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올 시즌 롯데가 야심차게 영입한 이 유강남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타격감을 좀 끌어올렸고요. 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손성빈 선수 역시 공수 모두에서 인상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그 전주죠. 전주에 롯데를 보면서 다들 약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DTD. 예, 떨어질 봄되는 때가 왔구나. 이제 봄되다. 드디어 이제 왔구나. 네. 그런데 다릅니다. 이번 롯데는. 5할 본능이 있습니다. 예. 5할 본능. 선수들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여기서 5할 승률이 무너졌을 때 온갖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네.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선수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는 9위까지 떨어졌어요. 좀 기세가 그 좋던 기세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경기가 취소되면서 총 4경기를 치렀는데 2승 2패 5할 네네. 승률을 했습니다. 그 상대가 또 롯데 SSG 만만치 않은 상대로 2승 2패를 챙겼다는 게 저는 하나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팀 타율도 보니까 2할 9푼 1위, 팀 방어율도 3.75로 썩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군요. 지금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록 순위는 9위지만 충분히 더 해낼 수 있는 지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분께서는 어떤 팀의 성적이 눈에 띄었나요? 저는 KT와 키움 조금 주목을 했는데 네. 지난주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란히 1승 4패로 최하위 주간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연패 중이라는 점도 좀 공통점입니다. 두 팀 모두 속도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6월 승률에서 각각 1위,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7월 들어서면서 이 페이스가 조금 꺾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꾸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뼈아플 것 같은데요. 현재 키움 7위, KT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9위 하나와의 격차가 정말 얼마 안 나거든요. 네. 이 전반기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
따라 후반기 판도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좀 총력을 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지금 SSG가 좀 주춤하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투수 메카티 선수가 팔꿈치 통증으로 그러니까 팔등 통증으로 빠져 있는 게 크다 보고 개투진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간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8.23인데 이게 리그 최악의 성적입니다. 1년 중에 한 번씩 이렇게 고비가 오거든요. 네. SSG는 지금이 제일 최대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슈들이 야구계에 있었나요? 강리호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개명 전인 이 강윤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심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리호 선수는 2009년 우리 히어로즈 1차 지명을 받으면서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NC 롯데를 거쳤습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어 시장에 나갔으나 이 계약을 맺지 못했거든요. 이후 독립야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결국 좀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지난 9일엔 또 하나 박찬혁 대표이사 하나가 네. 요즘 신나잖아요.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선수단에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요. 힘겨운 시간을 버티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아유. 이제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신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프로야구는 이제 이번 주 일정을 마치게 되면은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네, 이번 주 3연전을 끝으로 2023 시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데요. 14일, 15일 이틀간 부산 사직구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네. 사직구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야제인 14일엔 올스타 프라이데이로 퓨처스 올스타전이 열리고요. 최고의 거포를 가리는 홈런 레이스도 진행이 됩니다. 이 홈런 레이스의 경우 개인전으로 열린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팀 간 대결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올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선수가 많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프로야구도 이번 주 3연전만 마치면 전반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전반기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두 네. 분께서 이번 프로야구의 전반기를 한 줄 평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흥행 정사는 이상무 네.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면서 그렇죠. 올해 과연 와, 이렇게 많은 관중이 이렇게 야구장에 몰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행 전선은 청신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해승 기자는요. 저는 이 연승 행진이라고 하고 싶은데 롯데 9연승, 하나 8연승, 두산 8연승 정말 강렬한 인상 보여준 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흥행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전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제 슬슬 개인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투수 부분부터 한번 봐볼까요? 올해 외국인 투수 패디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신종 마구라 그러는데요. 스위퍼를 장착해서 지금 패디 선수가 다승 공동 1위, 평균 자책점 1위 등을 올리면서 리그 최고의 투수로 잘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로코 선수, LG의 플로코 선수도 지난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좀 부진을 했는데요. 올해 최고의 외국인 투수 한 명으로 성장을 했고 안우진 투수가 지금 119개로 탈삼진 1위에 올라 있거든요. 안우진의 구위는 역시 탈크복이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자 쪽은 어떤가요? SSG 최정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런 공동 1위를 비롯해 타점 1위, 득점 1위, 장타율 1위 등 이 주요 부분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벌써부터 가장 강력한 MVP 후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6월 MVP까지 품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맛보는 월간 MVP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 최정 선수는 현재 개인 통산 448개의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이 기세라면 이승엽 두산 감독이 가진 이 KBO 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승엽도 지금 감독 맡고 있는 게 467개거든요. 467개. 예. 예. 야, 정말 최정 선수 그 긴 시간 동안 참 꾸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종 선수는 훈련 진짜 열심히 하고요. 비시즌 때 만나 보면 몸이 거의 터미네이터. 비시즌이에요. 이게 장난 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시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즌 중엔 또 타격 연습할 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막 소리를 치면서 맞을 때까지 치거든요. 이런 모습이 지금의 최정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격 코치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타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타격 코치들이 네,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지금까지의 최정 선수가 완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 올스타전이 지나고 나면은 프로야구 전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올스타전에서 요거 좀 집중해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요런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릴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강민호 선수 통상 14번째 축제에 나서는데 강민호 선수가 원래 센스가 있거든요. 요 어떤 모습으로 올스타전에 좀 등장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고 올스타전이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치장한다고 그래야 되죠. 네. 뭐 로맥 선수는 메가더 장군의 이런 그런 모습이 올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게 제일 관심이 모일 것 저는 같습니다. 이 하나 노시안 선수가 과거 이제 투수의 꿈이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라도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문동주 선수가 160km를 다시 한번 어, 공식 무대에서 그것도 예. 좀 승패 부담이 없는 경기에서 그렇죠, 그렇죠. 던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